네, 제가 먼저 진단을 하겠습니다. 정태곤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진단 바람해서 한국석유 17만 원,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시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대응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석유를 아마 급등했을 때 17만 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면서 한국 석유에 대해서 기업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와 급등하니까 그때 딱 잡아서 손절하지 않으니까 본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물리게 되거든요. 올해 장세가 이런 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이어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많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작전 세력 같은 적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매집해놓고 올리면서 팔면서 하루에 하루 이틀만 올려놓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는 거기다 다 당합니다. 지금 우리 정태곤님께서도 이렇게 17만 5,500원이 1월달 고점인데 여기서 정확히 고점에서 산 고점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는 잘 모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왜 고점인지 아닌지를 왜 모를 수 있냐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항상 보시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자 평균적으로 제가 이 종목 작년에도 계속 진단을 해드렸는데 10만 원대 초반 이렇게 그럼 이 주식은 11만 원 내에서 보시면 평균 단가고요. 9만 원에서 11만 원 가면 못 가거든요. 이 업황 자체는 석유니까 한국 석유니까 석유를 뭐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어떤 HT에서 보면 편남이 있어요. 편남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석유를 한국석유공사 석유를 가져와서 거의 찌꺼기 뭐 아스팔트 같은 거 있죠. 아스팔트 우리 깔 때 우리 국내에 까는 아스팔트 대다수의 한 70% 시장 점유율인데 그것을 한국석유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석유가 매출의 전체 비중이 한 40%도 되는데 아스팔트 관련된 게 그럼 아스팔트를 많이 깔아야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스팔트 깝니까?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렇게 SOC 투자는 과잉 투자다. 그 돈을 투자할 지금 하나도 없이 그건 다른 데 하는 게 훨씬 낫다. 4차 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잉 투자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1월달 왜 올라갔을까?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전쟁 위험 때문에 트럼프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란 전쟁 고도가 그러면 전쟁 고도가 되면 전쟁 되면 한국 석유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 비싸게 유가가 올라 제품 가격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니죠. 석유가 비싸게 들어와도 그러면 소비가 자체가 적은데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유가만 올라가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수혜주라고 잠깐 올라가는데 전쟁 위험이 사라지니까 뚝 떨어집니다. 제자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한다고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올라 나빠져요. 그죠? 자, 그러면 과거에 석유를 팔아서 이렇게 아스팔트만 이렇게 하면 돈이 되지만 지금 그게 없으니까 실적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실적 영업주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 매매도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잠깐 물리는 거예요. 17만 원에. 그러면 지금 9만 9천에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업황이 별로구나. 실적해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가는 다시 테마가 전쟁을 한다든지 확 올라가서 잠깐 올라갔을 때 벌써 이기서 대다수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 버렸어요. 여기서. 그럼 이 물량을 떠넘겼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오래 갖고 있다가 잠깐 해서 떠넘겨서 나왔으니까 다시 올리려면 거래가 실려야 되겠죠. 거래도 계속 안 실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은 정말 보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보시죠. 3월 달에 보면 급등이 다시 올라왔죠. 여기에 언제죠? 4월 초에. 그러면 4월 초에 이때 그냥 대충 파셔야 되는 거죠. 10만 원대 왔으니까. 지금도 99,000, 지금도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주식 가도 돼요. 요즘은 눈 감고 사도 가는 주식 몇 개 있는 그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셔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석유 사시는 시청자분께서는 테마주 근처도 가지 마세요. 무조건 깨집니다. 차트 하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17만 원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평균 단가가 이것은 수년 동안 평균 단가는 보세요.
10만 원이에요. 10만 5천 원. 지금 99,600이잖아요. 그 18년도 잠깐 올라간 건 6월 달에 이때도 갖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작전처럼 해먹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업황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없어. 18년도부터 여기서는 북한 관련된 이슈로 또 막 올라갔어요. 북한도 석유도 막 뭐 공급하고 이럴까봐.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그래서 지금 쉽잖아요. 그래서 물론 길게 갖고 한번 테마 뜯게 내 운의 길이란다면 운이면 다시 13만 원까지는 13만이다. 그러면 지금 30%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이슈가 불어야 되겠죠. 즉 내한테 새로 운이 와야 돼. 운이 오면 그래도 13만 원까지나 아니면 정말 15만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운을 기다린다면 그렇지만 분석에 의해서는 갈 수가 없는 구조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보시면 저는 기법상으로 정확히 있는데 바닥이 딱 올라가면 하늘선은 박스권 상단에 파셔야 돼. 16만이잖아요.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16만부터는 파는 단가예요. 모든 사람이 물렸던 단가잖아요. 여기에 왼쪽에. 그러니까 이걸 그때 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수할 때는 내가 여기서 사면 앞으로 얼마로 수익이 날지 아니면 만약 손해 나면 얼마로 손해 날지를 계산해 보면 아직 이건 초보자도 계산할 수 있죠. 17만에 사면 고점까지 이 시절 10만 원 먹는 게 아니라 깨지면 10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7만 원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30% 정도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10% 먹는 것보다 손실 확률이 30%나 더 수익률이 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죠. 그죠? 가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분봉 차트를 보고 이런 것은 그때 당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은 그냥 전략 매도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70% 가는 거 사면 되겠죠. 그러면 70% 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거 사려면 앞으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 70%도 수익이 나요. 그런 종목들은 한번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